JTBC는 5년 전 주한미군이 주피터라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즉 생화학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속 단계인 센토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생화학 시료는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오산기지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서 뒤늦게 논란이었던 적이 이미 있기도 하죠. 최근 센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도 나왔는데요. 기존보다 실험 지역이 더 늘어났을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설명서입니다. 센토 프로그램을 올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술로 통합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센토는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화학전에 대비한 실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센토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미국의 연구소 바테리넨 채용 공고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센토 프로그램 실험에 투입될 인력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진해, 외관 등 총 6곳인데 모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앞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가 반입됐을 때보다 실험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재 부산항 8부두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2곳에서만 센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고 채용 공고에 나온 나머지 장소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운송업체 페덱스 등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유독성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과 리신 등이 반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독성을 없앤 시료라며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서 이미 검증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핵인 무기를 이 땅에 몰래 들여오는 그러한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 7조에 따르면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다음 주 목요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미군 생화학무기 방어 프로그램 주피터는 2015년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실제 시작은 이보다 앞선 201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 예산안에 이번엔 센토라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센토는 주피터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좀 더 살펴보면 센토는 올해 9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합 조기 경보 체계 IEW로 넘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점점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살아있는 탄저균 같은 생화학 물질을 들여와서 실험을 할까 봐인 거잖아요. 네, 일단 주한미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공격을 당했을 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안을 다시 보시면 생화학 무기의 위협은 현실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국가들로부터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하면 이걸 최대한 빨리 감지하겠다는 겁니다. 미군은 이 실험에 살아있는 균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유전자균에서 증폭을 하지 방사선으로 불활성화시키면 DNA가 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시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군의 그 변명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였죠. 네, 그러니까 미군 설명에 모순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살아있는 균을 쓰지 않겠다는 미군이 실제로 어떤 물질들을 들여왔는지도 확인을 직접 해봤죠? 네, 지금 보시는 게 부산항 8부대에 있는 미군 부대에 반입된 생화학 물질 리스트입니다.
보툴리늄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신경 독소입니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고 리신은 식물 독소의 일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툴리늄을 가장 위험한 물질인 카테고리 A로 포도상구균과 리신은 그 다음으로 위험한 카테고리 B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활성화 처리된 균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약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 유출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실험을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답니까? 네, 앞서 2014년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임매뉴엘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왜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설명한 바 있는데요. 한국에서 왜 실험이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적합하고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사실대로 알려야 신뢰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부산항 8부대에서 한 차례 현장 설명회를 열기는 했습니다. 당시 탐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보정용으로 생화학 샘플을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제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균 실험실 배치 계획과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